여기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광동어를 지키려는 홍콩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알려준 한글을 사용하자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글자 선택이 왜 이런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중국 정부는 왜 이토록 한글 사용에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홍콩의 작은 서점에서 시작된 이 사건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몽콕거리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홍콩 스토리라는 중고 서점의 주인 렌 베이웨이입니다. 올해 69, 이 자리에서 40년째 책방을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 책방은 크지 않았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사이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광동어로 된 책만 모아놓은 이곳은 제 자부심이자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40년 동안 해온 것처럼 낡은 철제 셔터를 올리고 책 먼지를 털어냈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고집불통이라고 말했죠. 변화하는 홍콩 속에서 오직 광동어 책만 고집하는 늙은이라고요. 하지만 제게 이 책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소리이자 기억이었어요.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도어벨이 울리고 중년 남성 한 명이 들어왔어요. 그는 빨간색 캐리어를 끌고 있었고 관광객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향해 표준 중국어로 말을 걸었죠. 여기 소설책 있나요? 현대 중국 작가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곳은 광동어 책방입니다. 표준 중국어 책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음엔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지 웃음을 지었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콩도 중국이잖아요. 왜 중국어 책이 없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홍콩의 모국어는 광동어입니다. 저희 책방은 광동어 서적만 취급합니다. 결국 그 손님은 화를 내며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 작은 책방이 갑자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린 거죠.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은 둘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저를 응원했지만 다른 쪽에선 맹렬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어를 거부하는 고집불통 서점 주인.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책방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어요. 누가 뭐라든 원칙은 변함없었으니까요. 몽콕 골목 사람들은 저에게 렌 아저씨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 고 걱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광동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사였어요.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서툰 광동어로 인사했습니다. 이곳이 광동어만 취급한다는 홍콩 스토리 맞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는 한국어 억양이 묻어나는 광동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한국 외교부 자문위원이에요. 최근 홍콩에 부임했죠. 김민수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손가락으로 책등을 쓸었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렌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광동어만 취급하시는 철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지 제가 평생 지켜온 원칙일 뿐인데요.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언어를 지키는 문화적 저항이에요. 저희 한국에도 비슷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표지에는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입니다. 한글이라는 우리 글자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이죠. 한글이요? 네, 우리 한국의 글자입니다. 렌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귀한 걸 받아도 될지. 김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꼭 받으세요.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떠났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글자를 만났습니다. 책을 펼치니 영어와 중국어 번역이 함께 있어 내용을 대략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임금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한국에서는 중국 한자만 썼는데 일반 백성들은 배우기 어려웠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세 글자를 만든 거죠. 글자를 백성을 위해 만들다니. 저는 책장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몽콕거리에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는 밤. 제 손에는 낯선 나라의 글자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새로운 궁금증이 피어났어요. 백성을 위한 글자라니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정확히 일주일 후 김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사전 한 권과 얇은 공책을 들고서요. 그는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었습니다. 렌 선생님, 한글 좀 배워보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김민수는 매일 저녁 책방 문을 닫은 후 찾아왔습니다. 좁은 책방 구석,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공책을 펼치고 한글을 가르쳐 주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울수록 이 글자에 점점 매료되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민수가 설명했어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합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이라고요? 네, 예를 들어 이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고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글자가 소리 나는 방식을 그대로 그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죠. 밤이 깊어가도 저희는 계속 한글을 탐구했어요. 김민수는 인내심 있게 제가 틀릴 때마다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죠. 렌 선생님, 알을 또 헷갈리셨네요. 아이고, 나이 들어 세 글자 배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한글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규칙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알면 누구든 읽고 쓸 수 있었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요. 김 선생, 이렇게 쉬운 글자를 왜 다른 나라들은 만들지 않았을까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글자는 권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글자를 아는 사람만이 지식과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권력을 나눠준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 책장에 꽂힌 광동어 서적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언어가 사라지면 그 민족의 정신도 함께 사라진다는 말이 떠올랐죠. 정말 놀라운 글자군요. 제가 말했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내일은 광동어 발음을 한글로 적어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제 마음은 이미 한글에 빼앗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에서도 기역, 니은, 디귿들을 중얼거렸습니다. 600년 전 먼 나라의 임금이 만든 글자가 이제 제 삶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사우찬.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정확히 적으셨어요. 김민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단 이틀 만에 한글의 기본을 습득했습니다. 한글은 모든 발음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라 광동어 소리를 적는 것도 가능했죠. 문득 어머니가 손녀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이 생각났어요. 김 선생,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아동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별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책이죠. 이 책의 첫 문장을 한글로 적어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첫 문장을 천천히 읽었고 그는 한글로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그대로 따라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글자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기쁨이 컸어요. 한 문장, 두 문장. 마침내 첫 페이지를 다 옮겨 적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렌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모국어를 다른 문자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김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힌 광동어 한글 표기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글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글자는 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보존하는 도구죠. 혹시 광동어 단어들을 한글로 정리한 작은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멋진 생각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책방에 단어들을 한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어요. 먼저 간판, 메뉴판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부터요. 딤섬은 딤쌈, 차탱은 차탱으로 적었죠.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김 선생, 저는 이제 왜 세종대왕이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글자가 어려우면 기억과 지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쉬운 글자가 있다면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김민수는 제 생각을 이해한 듯했어요. 우리는 밤 늦게까지 단어를 모으고 발음을 정리했습니다. 책방 한쪽에는 점점 더 많은 한글 표기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책방 입구 오른쪽 작은 코너에 광동어 한글 표기 섹션을 만들었어요. 김민수와 함께 만든 단어장과 문장들을 예쁘게 정리해 벽에 붙였죠.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특이한 외국 글자려니 하고 지나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레이디스 마켓에서 일하는 왕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렌 아저씨, 이게 뭐예요? 이상한 글자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글자입니다. 한글이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 쓰인 건 광동어 같은데? 맞아요. 광동어를 한글로 표기한 겁니다. 왕 아주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벽에 붙은 종이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기하네. 소고기 국수가 소오고 국수라고 적혀 있군.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글 공부가 어느새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 놀라운 글자 체계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고, 제 모국어인 광동어를 보존하는 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호기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어떻게 쓰는지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죠. 매일 밤 김민수와 저는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한글로 옮겼습니다. 때로는 서로 발음을 놓고 웃음이 터지기도 했어요. 단순한 글자 공부가 아니라 문화의 교류였습니다. 광동어의 풍부한 억양과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어요. 렌 선생님, 광동어와 한글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습니다. 김민수가 어느 날 저녁 감탄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언어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거군요. 책방을 찾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물론 노인들도 한글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시, 노래를 한글로 적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은 것처럼 기뻐했죠. 우리말이 이렇게 다른 글자로도 살아날 수 있다니 놀랍네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작은 책방에서 시작된 한글과 광동어의 만남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 학습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지키려는 작은 저항이자 희망의 씨앗이었어요. 사우찬. 맞았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정확히 적으셨어요. 김민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저는 단 이틀 만에 한글의 기본을 습득했어요. 한글은 모든 발음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체계라 광동어 소리를 적는 것도 가능했죠. 문득 어머니가 손녀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이 생각났습니다. 김 선생, 제가 어떤 책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아동 동화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작은 별의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어머니가 읽어주던 책이죠. 이 책의 첫 문장을 한글로 적어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첫 문장을 천천히 읽었고 그는 한글로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제게 그대로 따라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글자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기쁨이 컸습니다. 한 문장, 두 문장. 마침내 첫 페이지를 다 옮겨 적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렌 선생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제 모국어를 다른 문자로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김민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이 한글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언어든 표현할 수 있죠. 마치 수학 공식 같아요. 단순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글은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힌 광동어 한글 표기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글자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지만 글자는 남습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을 보존하는 도구죠. 혹시 광동어 단어들을 한글로 정리한 작은 사전 같은 걸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김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멋진 생각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밤 책방에 단어들을 한글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간판, 메뉴판 같은 일상적인 단어들부터요. 우리는 밤 늦게까지 단어를 모으고 발음을 정리했습니다. 책방 한쪽에는 점점 더 많은 한글 표기가 늘어갔어요. 몽콕의 좁은 서점에서 한국의 글자를 배우는 특별한 경험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끔은 한국 관광객들도 놀러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글자가 홍콩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모습에 감격했어요. 우리 한글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어요. 한 한국 학생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김민수와 함께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했어요. 광동어 책의 제목들, 일상 대화에서 쓰이는 인사말, 시장에서 쓰는 물건 이름들. 우리의 사전은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광동어는 성조가 많아서 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한글이 정말 잘 맞네요. 김민수가 감탄했어요. 한글은 정말 과학적인 글자예요. 우리 광동어의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한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벽에 걸린 한글 표기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젊은이, 이게 뭔가? 한국 글자로 적은 광동어입니다. 제가 공손히 대답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말을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야. 요즘 젊은이들은 광동어를 잊어가고 있어. 그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서서히 사라지는 모국어를 지키는 일, 그것이 제 책방의 존재 이유였으니까요. 한글을 통해 광동어를 지키는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민수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김 선생,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글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해요. 렌 선생님 덕분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깨달았으니까요. 우리는 더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광동어로 된 짧은 동화를 한글로 표기해보는 것이었어요. 어린이들이 읽기 쉽게 큰 글씨로 써서 벽에 붙였죠. 어느 날은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 한글로 적힌 광동어 동화를 읽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험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히 책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는 수호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도구를 통해 광동어를 새롭게 표현하고 보존하는 일에 기쁨을 느꼈어요. 책방은 이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은 책을 사러 오기도 했지만 한글로 적힌 광동어를 보러 오기도 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셔터를 올리며 설렜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찾아올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기대하면서요.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 건물 관리인이 제 책방을 찾아왔어요. 렌 선생, 화재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는군요. 정부 지시입니다. 다음 날 공무원들이 찾아와 한글 표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공인된 언어가 아닙니다. 철거하셔야 합니다. 당국의 압박은 곧 세금 고지서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졌고 김민수도 비자 갱신이 거부되어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지켜온 서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책방 문을 닫기 전에 차찬팅에서 일하는 리우가 찾아왔습니다. 렌 아저씨, 제안이 있어요. 저희 차찬팅 옆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무슨 의미죠? 책방은 아니지만 차와 책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요. 한 달 후, 우리는 새 공간을 열었어요. 이름은 자모다방이었습니다. 자모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다방은 차를 마시는 장소를 의미했죠. 공간은 작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깨우는 문입니다. 자모다방은 이전 책방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아침에는 노인들이 차를 마시러 왔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저녁에는 조용히 한글 수업이 진행되었죠. 어느 날 저녁, 자모다방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 모자를 깊게 눌러 쓴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모자를 벗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민수였습니다. 김 선생, 어떻게 돌아오셨어요? 비자가 문화 교류 프로그램으로 새 비자를 받았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한번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자 역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제 작은 저항이 자모다방이라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는 언젠가 더 큰 희망으로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글이 600년 전 세종대왕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오늘날 홍콩의 작은 다방까지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들이 어떤 꽃을 피울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도 자모다방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모다방은 그 작은 증거가 되었습니다.